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턴 어라운드 돼가지고 올라가는구나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요 정도의 시기, 그때가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시기는 바닥 찍자마자 딱 회복하기 직전에 사야 되는데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지금 내 집 마련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곧 좋은 시기가 오거든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집값 너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고점에 물리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인구 감소도 이렇게 빠르고 출산율도 이렇게 저조한데 신중해야 되겠죠.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좋은 시기는 곧 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도대체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언제 오는 걸까요? 왜 이 이야기를 수년 동안 계속 들어야 되는 걸까요? 저 또한 그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거품이다. 2011년부터 제가 줄곧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도 계속 들었었고요. 실제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주식 그래프입니다. 미국 유명한 기업 500대 기업을 모아둔 S&P 500이죠.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걸 확대하면 엄청나게도 상승과 하락이 있었겠죠. 근데 크게 흐름에는 세 가지 타이밍이 있습니다. 어떤 타이밍이 있냐면 고점인 타이밍, 그리고 여기 화살표 보면 저점인 타이밍,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뭘까요?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기간들, 고점도 아니고 저점도 아닌 그 시기에 사는 타이밍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 그래프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점이 4번, 고점이 4번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빼고 나면 전부 평이한 시기입니다. 그때 사서 적당히 오래 보유만 했다면 아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투자를 했을 겁니다. 부동산도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왼쪽은 서울 그래프고요. 오른쪽은 부산의 평균 그래프입니다. 아파트 가격 그래프입니다. 여기도 보면 고점 순간, 저점의 순간, 그리고 되게 평이했던 순간들이 있죠. 지금 이 긴 기간 동안 2006년 지나서 지금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 기간 동안 두 번의 고점, 두 번의 저점이 있었습니다. 집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이 저점인 시기였을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닥이 언제 올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게 바닥이다 라고 인지가 되고 나서, 그리고 확실하게 흐름이 이게 계속 하락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바닥을 치고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턴 어라운드 돼가지고 올라가는구나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요 정도의 시기, 그때가 어찌 보면 참 무난한 시기다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저점 딱 되자마자 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 우리가 턴 어라운드 되는 순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평균 그래프인 거고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파트잖아요. 지역을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사는 거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에서 좋은 아파트가 있고 그저 그런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 아파트의 변곡점을 보면 답이 금방 나오죠. 한번 볼까요? 서울을 대표하는 저 반포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변곡점이 어딘가요? 요 고점, 그 다음에 여기 저점. 명확하죠? 그래서 최고가 이때 한번 찍었고요. 그 다음에 최저점 한번 찍었습니다. 이때 못 사도 됩니다. 지나가서 이게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고 나서 그때 사도 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쭉 가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또 볼까요? 서울에서 엄청나게 선호하는 입지는 아닙니다. 금천구에 있는 나름 대장 아파트입니다. 자, 롯데캐슬고도 밖 1차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도 보면 최고점, 그 다음에 저점, 그리고 저점 이때 못 샀다고 하면 적당하게 가고 있는 조금 이렇게 바닥을 더 내려가는 시점이 아니라 이렇게 통통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적당하게 사면 적당한 타이밍이다 라는 거거든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나요? 이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샘플로 딱 2개 아파트를 봤죠. 하나는 좀 좋은 아파트였고 서울에 이제 밴드가 있으니까 엄청 좋은 아파트랑 좀 덜 좋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제가 그랬을 때 엄청 비싼 거랑 좀 저 밑에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둘 다 이제 공통점은 둘 다 회복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는 회복을 지금 너무 많이 했죠. 고점을 돌파해 버렸으니까. 다른 하나는
너무 적게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게 중요한 거죠. 둘 다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큰 흐름이에요. 바로 요 흐름이거든요.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에는 상승하는 타이밍, 그 다음에 하락하는 타이밍, 그리고 시점도 고점, 그리고 저점, 그리고 나머지 평이한 순간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 전체 기간을 한번 놓고 보면 상승하는 기간이 많을까요? 하락하는 기간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상승하는 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기간이 찾아오죠. 한 10번 중에 한 2-3번 정도 하락하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 또는 이걸 만약에 꼭 10년이라는 기간을 한번 그냥 예시로 들어보면 이게 뭐 2년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뭐 진짜 한 절반 하락하고 절반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오랫동안 하락하고 정말 또 비슷하게 상승했는데 하락할 때는 이 정도 하락하고 상승할 때는 이 정도씩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우상향을 또 막 하게 되는 거죠. 수요가 이제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우상향을 하고요. 길게 놓고 봤을 때 수요가 없는 부동산은 한 번 오를 수 있지만 제자리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이 우상향한다 거짓말이고요. 수요가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은 길게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그럼 지금 집을 사기 가장 좋은 시기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왜? 앞에서 이미 확인 사살했잖아요. 가장 좋은 시기는 바닥 찍자마자 딱 회복하기 직전에 사야 되는데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걸 이제 빠르게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초 바닥 딱 그 타이밍은 지나갔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바닥이라고 하는 요거는 한순간이잖아요. 그 다음 순간들이 엄청 길잖아요. 그 긴 시간들 중에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매를 고려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미 좋은 시간이 다 지나갔으니까 다음번 또 뭐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 완벽한 타이밍을 지금 아까 봤잖아요. 20년 동안 그 타이밍이 아까 2번 있었잖아요. 고점과 저점이. 그 시기를 기다려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언제일지 또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걸 안다면 무조건 기다리겠죠.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너무 길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 올라가면 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상승을 하는 지금 그 과정의 그 기간이 꽤 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를 다 그냥 제껴버리고 다음번에 완벽한 그 바닥인 시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에는 삼진아웃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기다렸다가 가장 좋은 시기에 한 번만 배트를 빵 휘두르면 됩니다. 이런 맥락이라면 제가 한 이야기가 완전 다 틀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기다렸다가 한번 휘두르고 또 10년 기다렸다가 한번 휘두르면 되거든요. 그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전이 너무 중요한데 부동산은 아까 주식보다 변동성이 너무 적거든요. 지금 이것도 제가 억지로 저점, 고점, 큰 상승과 큰 하락을 찾았을 때 이런 거지 사실은 여기도 타이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도 저점, 고점이 있었고요. 여기 안에서도 저점, 고점이 또 있었고요.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여기 사이사이 확대해보면 조그만 저점과 고점이 계속 있습니다. 틈틈이. 그러니까 이걸 휘두를 수 있는 횟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부동산은 어떠냐면 없어요. 아예 뭐 치고 들어갈 자리 자체가 그냥 그 방향대로 쭉 가거든요. 내려갈 때 그냥 쭉 내려가고 버핏이 얘기했던 이거대로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게 진짜 10년마다 한 번씩 휘두를 거면 한 2번 휘두르면 은퇴해야 됩니다. 위 말도 일리가 있는데 정말 급하지 않은 분들은 다음 하락장 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과연 그때가 됐을 때 정말로 배트를 시원하게 휘두를 수 있느냐 라는 또 측면을 또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다음번을 기다릴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또 그 다음 넥스트 수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2년이 걸릴지 5년 뒤가 올지 10년 뒤가 올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락장이 왔을 때 그 전에 이미 철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진짜 하락장이 시작되겠죠. 그럼 이게 또 몇 년 동안 내려갈까요? 쫙 내려갔을 때 그때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제 진짜 끝났다. 서울도 이제 부동산 끝났다. 공포심에서 막 그 떨고 있을 때 그때 딱 나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공포심을 극복하고 이 세 가지가 준비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과연 이걸 과거 우리 고점일 때 2년 전에 또 수년 전에 여러분들이 하셨냐고 생각해보면 거의 못했을 겁니다. 그게 일반인이니까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걸 또 기다렸는데 이걸 또 놓치게 된다고 하면 또 10년을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시원하게 홈런, 장타를 칠 수 있겠죠. 그걸 못하는 사람은 적당히 안타라도 그냥 치면 어떨까요? 제가 좀 조언 좀 하겠습니다. 모든 자산은요, 상승과 하락이 있습니다. 항상 오르고 항상 내리고 이런 자산은 없습니다.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요. 지금 금 가격을 보면 최근에 이제 정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제가 지금 최근 그래프를 보면 진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놀랄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왜 금을 갖고 왔냐면 금 투자할 때 바닥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금 가치를 좀 해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보유하면 장기적으로는 돈의 가치보다는 쓰임새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보유할 목적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부동산, 특히 내 집 마련, 아파트 한 채 이런 거 하나를 진행하는 경우는요. 그냥 금을 하나 사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문제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잘 봐요. 주식시장에서 10년 동안 매년 주식은 폭락할 겁니다. 계속 거품 있습니다. 무조건 주식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식이 너무 과열돼 있으면 야 좀 과열돼 있다 얘기하는 사람도 꽤 생기죠. 그리고 너무 바닥일 때는 또 사람들이 너무 공포심이 있으니까 아니다 지금은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리고 매년 특정 주식 하나에 대해서도요.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봐서도 이번 달 작년에 6개월 전 그때 지금 고점이다. 아닙니다. 지금은 전반가다. 완전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지만 그 한 사람을 이렇게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말했던 이야기를 올해, 작년, 2년 전, 3년 전, 5년 전, 7년 전, 10년 전 다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이 매년 삼성전자는 그냥 무조건 하락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냐라고 보면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매 순간 자기 생각이 바뀐 생각들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죠. 근데 주구장창 하락만 외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금값도 마찬가지예요. 금값도 주구장창 하락한다고 매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부동산은 주구장창 10년 동안 하락한다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부동산만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언제가 바닥이냐, 언제 다시 바닥을 치는 날이 또 오냐, 그 답이 없는 걸 찾으려고 너무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좀 투자는 심플할수록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평균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터무니없는 수치가 아니라 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33평 9평 기준으로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사이트에서 보면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서울이 지금 8억 8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33평 기준으로 하면 이게 지금 평당 2,600만 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평균이라는 거예요. 물론 비싼 건 엄청 비싸죠. 1억이 넘고 저렴한 건 1,000만 원 안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에 있는 평균치 아파트를 샘플링해서 몇 개를 보는 거죠. 자, 북쪽으로 갔더니 기름 뉴타운이 있네요. 평당 3,000만 원짜리도 보이고 4,000도 보입니다. 이건 평균 이상이구나. 잘 나가겠구나. 이런 것들 보면 딱 평균치네. 평균치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더 찾아보면은 평균보다 더 못한 아파트들도 분명히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눈에 보이는 아파트를 딱 클릭을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기름 뉴타운 10단지 라운유가 딱 떴고 이 아파트의 가격 변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거래가 조금 없는 상태인데요. 2021년도에 최고가 한번 찍었고요. 24년 2월 달에 최저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회복해가지고 8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앞으로 막 폭락할 가능성이 있을까? 더 폭락해서 우리가 엄청난 기회를 찾는 그 한순간을 과연 기다려야 될까?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까? 이 두 가지를 놓고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투자는 정답이 없잖아요.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남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적당한 곳을 갔더니 수지구청역 인근 아파트가 보입니다. 자, 이곳에도요. 평당 3,000만 원짜리 평균 이상짜리도 있고요. 딱 평균에 준하는 아까 평당 2,600만 원짜리 이런 아파트들도 눈에 보입니다. 똑같이 클릭을 해보는 거죠. 어느 수준인가 하고 보면 또 비슷해요. 저점, 최고점, 그 다음에 저점. 이때 살 수도 있었겠지만 이때 안 사고
지금 조금 회복했네요.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요 가격이 아니잖아요. 요 정도 가격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것도 또 8억대네요. 딱 비슷하네요. 평당가가 똑같으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자, 이랬을 때 이 아파트가 과연 엄청나게 과열된 걸까? 고점인 걸까? 이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한번 확대해 보니까요. 과거의 그래프를 보면 이 아파트를 언제 샀어야 되냐. 요때 한번, 그 다음에 요때가 저점이었습니다. 13년도 말, 요때. 이 순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요 고점, 그 외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진행 기간이에요. 여기는 하락하는 기간이었고, 여기는 쭉 그냥 뭐 가는 상승하는 기간이요. 지금도 그냥 가는 기간인데, 이걸 서머리 해보면 5년 동안 하락을 했고요. 하락을 꽤 길게 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7년 동안 쭉 가다가 마지막에 한번 폭등을 했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신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이걸 놓쳤으니까 무조건 다음번을 기다린다. 아니면 갖고 있던 거 마저 팔아야 된다. 앞으로 또 하락이 또 금방 올 거니까 지금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팔아야 된다.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저는 길게 봤을 때 지금 샘플로 본 위 아파트들이 지금 계속 회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정답은 없겠지만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자문해 봤으면 좋겠는 게, 내가 너무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내가 너무 홈런만 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시기가 사실은요, 그냥 지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을 조금 비틀어 보면요. 제가 앞에서 한 두세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집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요, 이론상으로는 한 2, 3년 동안, 뭐 또 더 길게도 상관없는데요. 어쨌든 크게 하락을 쫙 하고 이게 완전 턴 어라운드 되는 딱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나설 용기가 없었다면 사실은 누군가에게 지금이 그냥 적당한 타이밍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용기와 배포와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뭐 또 기다리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도 적당한 타이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중요한데요. 어디를 사느냐도 중요하죠. 타이밍을 잡았는데 험한 것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로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는 없고 타이밍만 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못 잡았으니까 갖고 있는 자금 가지고 어디를 사야 될까? 여기로 못 넘어가거든요. 또 심지어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하나 정리하면서 가야 되는데, 언제 정리하지? 좀 회복하고 3년 뒤에 정리하고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일로 못 넘어가거든요. 여기는 적당하게 넘어가고 오히려 이거에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요.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유튜브도 그렇고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많습니다. 예, 저도 이제 사람들이 타이밍에 대한 주제를 워낙 좋아하니까 관련된 주제들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제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수많은 뭐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투자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타이밍에 있어서 상승 시점, 하락 시점, 그 외의 순간들도 엄청 많다. 그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 시점이 아닌 나머지 시기, 그 안에서 적당하게 잘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좀 이 영상을 듣고요,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번에는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지, 어디를 사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지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